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각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각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디딤돌 기본 42쪽 각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지난번에 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한 한 쌍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모양인 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변의 수에 따라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등등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면의 수는 기억하지? 변의 수 더하기 2.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이었었어.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기둥은 5학년 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배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됐었고, 자, 각불은 6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 도형인데, 자,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각불은 각지고. 각지고라는 말은 이제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뿔 모양으로 생긴 입체 도형이야 라고 나와 있어. 자, 여러분 봐봐. 각불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 각지고 뿔 모양, 각지고 뿔 모양. 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애들 봐봐. 각지고 뿔 모양이지.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라고? 옳지. 각기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구분해놨네. 각기둥과 각불의 자, 모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얘들아, 각기둥은 이렇게 밑면이 한 쌍이 존재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밑면이 한 쌍이 있고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야. 그런데 각불의 특징은 밑면이 몇 개밖에 없다? 옳지. 한 개밖에 없는 게 특징이야. 즉, 밑면이 두 개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인 것은 각기둥. 밑면이 한 개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것은 각불이라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각불은 얘네들처럼 생긴 게 바로 각불이야. 얘네들처럼 생긴 입체 도형이. 각불은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으로 둘러싸인 면이 모두 삼각형입니다. 이게 각불의 특징이야. 자, 밑면은 밑에 놓인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요. 옆면은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는 거야. 각불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 밑면은 모양에 따라서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첫 번째 문제 볼까? 첫 번째 문제. 입체 도형을 보고 각기둥과 각불을 모두 찾아 기호로 쓰세요라고 했어. 우리 지난번에 각기둥을 먼저 배웠으니까 삼각기둥, 사각기둥. 각기둥은 누구하고 누굴까? 나, 마가 되고요. 각불은 자, 각져 있고 뿔 모양이니까 가가 있고요. 라가 있어. 선생님, 라는요. 각져 있지 않잖아. 얘는 원뿔이라고 배울 거야. 얘는 뭐라고 배울 거라고? 원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각기둥도 아니고 각불도 아니고 얘는 나중에 중학교 때 배울 건데 각불대라고 하는 거야. 즉 각불을 위를 각 잘라낸 거거든. 얘는 각불대라고 배울 거야. 그러면 각불은 가하고 라가 되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각불에서 색칠한 면인 밑면과 옆면 중 어느 면일까? 당연히 얘는 밑면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옆면이야. 각불의 옆면은 무슨 도형이라고? 삼각형. 각기둥의 옆면은 뭐였었더라? 지난 시간에 직사각형. 각불의 옆면은 삼각형. 각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각불의 이름이 정해진다 그랬는데 보다시피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사각형이면 사각불, 오각형이면 오각불, 육각형이면 육각불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각기둥에서 높이를 구할 때는 옆에 있는 모서리가, 옆면의 모서리가 무엇이었어? 바로 높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
각불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성분을 바로 모서리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모서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 그래. 그런데 각불의 꼭지점이 새로 하나가 있어. 각불의 꼭지점은 뭐냐면 바로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이 꼭지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각불의 높이인데 각불의 꼭지점과 밑면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밑면과 수직일 때 그 선분의 길이, 즉 우리가 지난번에 각기둥 같은 경우는 이 옆면의 모서리가 봐라. 자, 쌤이 지금 여기다가 사각기둥을 그릴 거야. 그러면은 사각기둥에서는 봐라. 옆면의 이 모서리가 높이가 될 수 있었어. 왜? 얘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지만 각불의 모서리는 어때?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불의 꼭지점은, 자, 각불의 꼭지점에서 각불의 높이를 구할 때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을 그어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왜? 밑면과 수직이 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다면 각불의 높이를 잴 때는 자하고 삼각자를 이용해서 잴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각불의 높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밑면을 보면 밑면이 도형 이름이 뭘까? 그치, 사각형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옳지, 사각뿔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볼까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밑면의 모양이 뭐가 나왔어? 옳지, 칠각형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칠각뿔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다음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 수를 배웠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보자. 밑면의 수가 3개, 얘는 4개고 얘는 5개지. 근데 꼭지점 수는 여기 봐봐. 하나, 둘, 3개에다가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위에 하나가 있어. 꼭지점이 몇 개니? 4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어. 여기 잘못 썼네. 자, 이번에는 면의 수야. 자, 면이 어때? 밑면에 1개가 있고 옆면에 3개가 있으니까 4개. 밑면에 1개가 있고 옆면에 4개가 있으니까 5개. 밑면에 1개가 있고 옆면에 5개가 있으니까 6개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공통점을 봤을 거야. 뿔은 꼭지점의 수와 면의 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번에 모서리는, 자, 밑면에 3개, 삼각뿔이니까 옆면에 3개, 3개, 3개에서 6개, 4개, 4개에서 8개, 5개, 5개에서 10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겠어? 꼭지점의 수와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이 되고요. 모서리 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2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외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 잘 봐. 자, 우리가 각기둥 대 각부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첫 번째 면의 수, 두 번째 꼭지점의 수, 세 번째 모서리의 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얘들아?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각기둥은 말이야. 각기둥은, 자, 변의 수가 뭐 사각형이다. 그러면 4가 되겠지. 자, 변의 수 더하기 2. 꼭지점은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 각부를 어때?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야. 여러분이 이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 얘들아?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각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성 공부하는 김에 여기 발전 문제 몇 개만 좀 살펴보고 오늘 영상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8쪽에 3번 문제 잠깐 볼까, 얘들아? 자, 첫 번째, 각기둥의 높이와 각불의 높이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여기서는 밑면이 누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봐, 여러분. 자, 이게 밑면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있지, 얘들아. 여기 하나, 저기에 점점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즉, 여기에서 밑면은 이 사다리꼴이 바로 밑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옆면이 되겠니? 이쪽에 있는 애들이 옆면이 되는 거야. 여기 빨간색 라인. 이렇게. 얘네가 뭐라고? 얘네가 옆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보이니 안 보이니? 얘네가 옆면이 되는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까지.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자, 밑면과 밑면 사이. 바로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되는 거다? 6cm가 되는 거고 여기는 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8cm.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니? 2cm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실수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아주 실수 포인트가 여기를 높이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럴까? 얘랑은 밑면이 아니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면은 누구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고? 얘가 밑면이야.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처럼 생긴 게 밑면이 되는 거야. 왜? 얘가 평행하고 합동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옆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고? 높이. 이 친구에서 높이는 얼마라고? 8. 그래서 차이가 얼마다? 2cm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6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만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다음과 같이 밑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의 모양이 이등변 삼각형이 각뿔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무슨 뿔이 생기겠니? 맞아. 오각뿔이 생기겠지. 무슨 뿔이 생길 거라고? 오각뿔. 그러면 여러분 오각뿔인데 각뿔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자, 우리가 각뿔의 모서리는 자, 밑면에 5개가 있겠지. 오각뿔이니까. 그리고 옆면에도 몇 개가 있어? 5개. 그래서 우리가 각뿔의 모서리는 네모 곱하기 2였잖아. 그러면 이게 오각뿔이니까 5 곱하기니까 모서리는 모두 몇 개가 돼야 되겠어? 10개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밑면은 5cm가 5개가 있는 거고 옆면은 8cm가 5개가 있으니까 밑면의 모서리는 25cm, 옆면의 모서리는 40cm. 그래서 더해가지고 65cm가 바로 각뿔의 모서리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각뿔의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라 그랬어. 각뿔의 모서리인데 얘는 오각뿔이니까 5 곱하기 2 하니까 모서리는 모두 몇 개 나와? 10개. 밑면에 5개, 옆면에 5개. 그래서 5cm가 5개 있으니까 25, 8cm가 5개 있으니까 40. 둘이 더해서 65cm가 된 거야. 다음은 얘들아 9번하고 선생님이 12번 설명을 먼저 해줄게. 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자, 9번은 전개도를 접었을 때 사각기둥의 한 밑면이 이렇게 컬러링 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번에 정육면체 우리가 5학년 때 배웠을 때 전개도 본 적 있었지?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 봐야 돼. 평행해야 된단 말이야. 만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누가 밑면이 되는 거니? 바로 여기. 그러면 면, 치읓, 시옷, 이응, 지읒.
차사아자가 되겠지. 다음은 12번. 밑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각기둥이 있었어. 각기둥이 있었어. 그럼 봐라. 이 각기둥에서 전개도의 둘레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면의 길이가 3cm가 몇 개 있나 볼게. 자, 3cm는 봐라 여러분. 하나, 둘, 셋, 3cm. 자, 넷, 다섯. 다시 한번 볼게. 3cm는 이거랑 이거랑 겹쳐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3cm야. 그리고 6cm는 몇 개 있나 봐볼까? 6cm는 하나, 둘, 셋, 넷. 6cm 4개. 그리고 여기 3cm가 여기도 하나 있네. 3cm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 3, 18, 6, 4, 24. 그러면 둘레는 18 더하기 24 하니까 42. 그래서 둘레는 몇 cm다? 42cm다. 조금만 꼼꼼하게 길이를 카운트해 보면 되겠지? 자, 한 장을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 두 문제만 하면 이제 끝나요. 고생했어. 15번. 밑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인 각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전개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하고 똑같아? 그치, 6cm. 그러면 여기가 3이 몇 번 있어? 3번 있으니까 얘는 9cm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6 곱하기 9니까 얼마라고? 54 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할 수 있어. 얘가 3cm잖아. 그러면 3이 몇 번 있는 거야? 3번. 그래서 9cm가 된 거야. 다음 18번. 마지막 문제. 자, 면이 10개인 각기둥과 자, 여러분. 자, 각기둥 있잖아. 각기둥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라고 했지. 자, 꼭지점 수가 같은 각불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어. 자, 각불의 꼭지점은 네모 더하기 1이라고 했어. 자, 그럼 잘 들어 이제 천천히. 각기둥의 면의 수가 몇 개라고? 10개야. 그러면 네모는 얼마라는 소리야? 지금 8이라는 소리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누구라는 소리니? 팔각기둥이라는 소리야. 얘는 누구라고? 팔각기둥이야. 그러면 면이 10개인 각기둥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 방금? 팔각기둥이라고 했어. 기둥과 꼭지점 수가 같은 거. 그러면 팔각기둥의 꼭지점 수는 팔각기둥의 꼭지점 수는 몇 개일까? 자, 팔각기둥의 꼭지점 수는 팔각기둥의 꼭지점 수는 자, 꼭지점 수는 어때요? 네모 곱하기 2였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가 8이니까 몇 개니 꼭지점이? 16개가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각불의 꼭지점이 16개가 되는 것은 누가 있어? 그렇지. 15각불이 있겠지. 15각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5각불. 자, 이 문제 지금 조금 어려운가? 다시 한번 마천장님이 설명해 줄까? 자, 문제 봐봐.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지시 봐봐. 면이 10개인 각기둥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기둥의 이름 알기. 각기둥의 이름 알기. 다시 정리해 줄게.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면이 10개라는 것은 우리가 각기둥에서는 네모 더하기 2가 면의 수잖아. 그러면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니? 8. 그러면 각기둥의 이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옳지. 팔각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팔각기둥의 뭘 알아야 돼? 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그러면 1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니? 아닌자. 미안. 8 곱하기니까 꼭지점의 수는 몇 개야? 16개야. 그러면 세 번째, 꼭지점의 수가 16개인 각불이 뭐냐고. 그럼 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더하기 1이었잖아. 그래서 네모가 얼마가 된 거니? 15.
각기둥의 이름을 알고 그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누구를 구하게 되는 거다고 얘들아? 그렇지. 각불의 꼭지점을 구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펜이 글씨가 되게 안 써져 얘들아. 쌤이 이렇게 글씨를 지저분하게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조금 안 써져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줘. 자,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것은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